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카리타스의 50년을 돌아보고 이사장 조규만 주교를 만나 지난날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 차별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 당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자연의 흐름을 탐구하고 플로깅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청년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은 의정부 교구 청년 모임 청숲을 취재했습니다. 인사이트에서는 제28대 서울대 교구 청년연합회장 손희연 씨를 만나 2027 서울 WYD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 중반까지 보편교회의 지원을 받는 교회였는데요. 1993년 공식적으로 해외 원조를 시작하며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있는데요.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1975년 인성회에서 출발합니다. 인성회는 해외 원조기구로부터 국내 지원을 연결하는 창구였습니다. 6.25 전쟁 후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는 보편교회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3년 공식 해외 원조를 시작으로 주교회의가 2010년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을 창립하며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162개 나라 카리타스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교황청에 본부를 둔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입니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98개 나라에 77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대륙은 아시아로 지원금은 369억 원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203억 원을 비롯해 중동과 오세아니아, 유럽과 중남미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피난민에게 식량과 식수를 지원하고 내전으로 난민이 발생하자 긴급구호 특별모금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처하자 긴급 식량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파견된 한국 수도회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9개 나라에 13억 원 규모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한국 카리타스 사무국장 정성환 신부는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로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공고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와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대북지원사업 실무책임기구로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를 대표해 대북지원 사업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북중국경이 폐쇄되며 현재까지도 지원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대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모든 통로가 막혀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편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카리타스는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받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나누는 이들의 사랑을 키우는 한국 카리타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은 국경을 넘어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해외 원조 50년 역사의 원동력은 후원자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주교는 한국 카리타스는 나눔과 사랑의 방향성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의 해외 원조. 이사장 조규만 주교는 1975년 설립된 인성회가 그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인성회는 해외 원조 기구로부터 국내 지원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첫 해외 원조에 나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 요청이 증가했고 주교회는 2010년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로 발돋움한 계기입니다. 조규면 주교는 한국카리타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외 원조 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아마 각 나라 일본 카리타스도 있고 아시아의 각 나라마다 이 카리타스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카리타스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단연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세계 안에서 10위 안에 들 거예요. 한국카리타스는 북한을 지원할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을 지원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조 주교는 현재로선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모든 대북 지원 방법이 차단됐다면서 대신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터민들을 돌보는 그 수도단체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있어 수도단체 그룹홈 형식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라도 일단 우리가 지금 기금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는 방식을 하고 하여간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조 주교는 탈종교적 흐름을 언급하며 한국카리타스의 방향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해가지고 전부 다 달나라 화성 새로운 어떤 모실론적 흐름의 상황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들 이런 걸 좀 다잡아야 되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조 주교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왼손 모르게 베푼 오른손의 선행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며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2025년은 희년입니다. 그렇죠? 희년은 그야말로 기쁨의 해인데 이 기쁨의 해에 도와주신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말 건강하고 평화롭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내며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하 메시지입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번영과 함께 증오와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의 이상으로부터 영감을 받길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재앙 속에서 평화와 화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교황의 표현 가운데 미국의 이상을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민자 추방을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전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Ma questo, se è vero, sarà una disgrazia, perché fa pagare ai poveri disgraziati che non hanno nulla il conto dello squilibrio. Non va. Così non si risolvono le cose. Così non si risolvono.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교황청의 관계는 훈풍과 긴장이 공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따뜻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동시에 교황은 미국 워싱턴 대교구장에 로버트 맥겔로이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맥겔로이 추기경은 트럼프 1기 당시 이민자 정책을 줄곧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교황을 비판했던 브라이언 버치를 주 교황청 미국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와 교황청의 관계는 훈훈한 축하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기후위기 대응 등의 이슈는 교황청과 트럼프 2기의 행정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음 하나로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정부교구 소속 청년들의 모임인 청숲 회원들인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제두루미가 논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후가 되면 먹이를 찾아 나선 기러기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옵니다. 의정부교구 소속 청숲 청년들이 탐조 활동을 통해 본 자연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밥 먹는다. 청숲은 생태계와 기후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탐조 활동을 올해 겨울연수 프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청년들은 망원경으로 철새를 관찰하며 환경 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현실을 되짚었습니다. 와서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새 천연기념물 그런 새들도 많이 보고 이런 걸 많이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의정부교구 소속 청년들의 모임인 청숲. 청년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해 5월 창립했습니다. 현재 청숲 SNS 단체방에는 100명이 넘는 청년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매달 미사와 모임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읽고 나눕니다. 대기과학자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고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플로깅은 의정부교구를 세 권역으로 나눠 각각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인 플로깅 참가자들은 평일 저녁 퇴근 후 모여 쓰레기를 줍습니다. 청년들은 지난 16일 일산 호수공원 로데오 거리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함께 모여서 좀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구를 위해 진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청숲회 활동이 큰 의미를 갖는 건 모든 활동에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은 환경보호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계속 초대를 하는 이유가 제가 경험했을 때 함께 했을 때 힘이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서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모으려고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청숲을 처음 기획한 김승현 신부는 청숲이 청년들의 터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요. 청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이고 또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했을 때 더욱더 커지는 힘. 청숲의 의미처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숲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대형 참사를 비롯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는 언제나 소방관들이 있죠. 오늘 만나볼 청년 나 혼자 산다 주인공은 바로 새내기 소방관인데요.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본당 청년 전례부 단원으로 활동하는 최한범 씨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은 소방관이었습니다. 여객기가 전소한 처참한 현장에서도 소방관들의 헌신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소방서 소방관 최한범 씨가 성호를 긋습니다. 최 씨는 소방관이 된 지 6달이 조금 넘은 새내기 소방관입니다. 각종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거룩한 소방관의 손. 최 씨는 현재 서울대교구 중림동 약현본당 청년 전례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최 씨는 온 마음을 다해 전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특히 철학에 관심이 컸다는 최 씨. 하지만 철학자들의 책을 읽을수록 염세주의적 성향이 짙어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때 최 씨의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 찾아간 성당에서 최 씨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 씨가 소방관이 되는데도 신앙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저를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한 3년, 4년 전에 잘 안 되고 그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할까? 그러면서 소방관을 공부를 시작했고 숭고한 삶을 살기 위해 소방관이 된 최 씨. 최 씨는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리에서 이제 투신 우려가 있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빠른 통화를 통해
이제 신고자의 신변을 확보하고 그분들이 투신하지 않게끔 이제 설득하는 역할을 했을 때 그렇게 한 명을 또 구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최 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 아무래도 세례를 성인이 되고 나서 받다 보니까 좀 세례를 받으면서도 저의 가치관을 좀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대답을 하자. 최 씨는 교회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했습니다. 성당에서 뭔가 청년들을 위한 아지트 같은 공간이라든지 뭐 교류를 통한 교육, 서로 간에 이제 모일 수 있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CPBC 이희입니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차원에서 올해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텐데요. 청소년, 청년 사목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울대교구 손희연 라파엘 청년연합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28대 서울대교구 청년연합회장을 맡게 되셨어요.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로 가는 여정 중 교구 회장이라는 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감당 가능한 시련만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하는 16지구 임원들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임원들과 함께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중이고요. 임기가 끝날 때 주님이 보시기 좋았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짐이든 잘 짊어지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께서는 CPBC와의 신년 대담에서 젊은이들이 세계청년대회를 주체적으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행사로 보지 않고 신앙의 불씨를 되살려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행사로 인식하고 준비하다 보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세계청년대회 이후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정진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제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청년연합회 차원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WID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도움이 필요한 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세계청년대회 이유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청년대회가 마무리가 되면 불씨가 타올라 활동을 이어가려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 불씨가 계속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청년연합회는 WID 이후의 시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좀 긴 시계열로 앞으로 이 청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요즘 교회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청년 입장에서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현재 본당 활동도 하고 교구 활동도 하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당에 새로운 청년 신자들에게 물어봤을 땐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희 청년 중에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각자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언제든 올 수 있는 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줘야 청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만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짧게 청년연합회장으로부터 연합회장으로서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제가 감히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은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말은 버티는 게 강한 거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고 버티고 계실 청년들에게 성당 나오셔서 편하게 쉬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는 게 지치고 힘들 때 언제나 성당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다는 걸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교구 손희연 라파엘 청년연합회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구마를 소재로 한 영화 검은 수녀들이 24일 개봉했습니다. 교회법상 사제만 할 수 있는 구마를 수녀가 한다는 설정인데요. 영화 개봉과 맞물려 가톨릭 구마 예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검은 수녀들은 10년 전 한국 오컬트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검은 사제들의 속편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을 당장 구해야 하지만 구마 사제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수녀들이 나섭니다. 부마자임을 확인했음에도 방관하는 거 역시 살인입니다. 수녀가 무슨... 소년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니아 수녀 역은 배우 송혜교가, 유니아 수녀를 돕는 미카엘라 수녀 역은 배우 전여빈이 맡았습니다. 검은 수녀들로 11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송 씨는 천주교 기도문을 외우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툭 치면 나올 수 있게끔 하다가도 막 깨면 할 수 있어요. 빈문사몽에 막 외운 적도 있고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외웠는지 약간 정신이 없을 때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또 뭐 청소하다가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탄생한 씬입니다. 검은 수녀들은 개봉 전부터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160개국에 선판매되는 등 국내외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마를 소재로 한 영화 개봉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도 신자와 국민들이 정통 구마 예식과 혼동하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실제 구마 예식은 교구장의 허락을 받은 사제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들렸는지를 확증이 되고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그랬을 때는 교구장 주교님이 구마사제를 파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그때는 대구마 예식이라고 하는 교회가 인정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 1172조는 구마 사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심이 굳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해야 된다. 마지막은 이제 생활이 완벽한 사람. 그런 사제에게 이제 교구장 주교님이 이제 의뢰를 해서 당신이 이제 비공개적으로 구마 사제는 대구마 예식 중 마귀가 들린 사람에게 성수를 뿌리고 안수를 주고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또 하느님을 향해 구마를 간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직접 명령하는 양식도 있습니다. 윤종식 신부는 영화가 픽션이라는 점을 식별할 것과 성실한 기도를 통해 악을 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느님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악령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한다면 하느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자주 잘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톨릭 구마를 다룬 영화 검은 수녀들은 설 연휴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CPBC 김혜영입니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축하 행사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관중들에게 오른손을 대각선으로 들어올리는 손동작을 합니다. 머스크의 손동작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보인 손동작은 극우 파시스트인 나치의 인사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 극우 파시즘의 광기로 아픔을 겪었던 유럽에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있을 정도로 나치식 인사는 금기입니다. 그러기에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을 어느 곳보다 유럽에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우리는 극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일론 머스크의 손동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만약 손동작이 극우를 지지하는 의미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학생들이 일론 머스크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거꾸로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인형이 매달린 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극우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가 총사로 거꾸로 매달린 광장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광장에는 자리가 남아있다는 말도 덧붙이며 일론 머스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극우 정치의 불쾌한 모습을 보인 건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에서 극우가 선거로 돌풍을 일으키자 지금의 민주주의는 건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자와 환경을 중시하는 교황과 반대편에 있는 극우를 교황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극우 파시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다 목숨을 잃은 요제프 메츠거 신부를 교황은 순교자로 인정하며 극우화되는 유럽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극우의 돌풍을 유럽도 아닌 여기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마주합니다. 최근 한 여당 정치인은 독일의 게슈타프처럼 폭력경찰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이라는 청년 반공단체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극우 인물을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며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극우 유튜버를 옹호하며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극우적 모습에 힘을 얻은 극우 시위대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입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모자라 폭동으로 사법부까지 습격했습니다. 이런 극우의 바람이 걱정되는 건 극우가 누구보다 공동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으로 보이는 민주주의 파괴와 권위주의 찬양, 중국인 추방으로 대표되는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공격,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혐오, 여전한 특정 지역 비하까지 약자들을 향한 혐오와 증오 가득한 극우의 광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공동체에서 극우의 광기가 다시는 퍼지지 않도록 막아내야 합니다. 양심과 상식으로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극우의 광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사진 논 제목은 극우를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극우의 광기를 넘어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힘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